자, 활활 타오른 태양광 완성차. 근데 정작 배터리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고개 숙인 2차전지 올 들어 두 자릿수 하락. 반등은 언제쯤? 최근 2차전지주 약세는 실적 부진 외에도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 관세를 인상하면서 테슬라 차량 가격도 함께 오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아니라고요. 이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논리가 맞지 않다라는 걸 제가 하나하나씩 그냥 팩트로 그냥 이거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죠. 그들이 그렇게 보는 거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를 꾸준하게 기록하지 못하면, 자, 한번 하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면 어닝 서프라이즈 꾸준하게 기록하지 못하면 점진적인 하락세가 불가피할 거라 그래요. 신기한데. 주가라는 건 말이죠. 당장 오른다고 예측한 뒤에 오를 수도 있고요. 내린다고 예측한 뒤에 내릴 수도 있는데 이건 누구도 사실 알 수가 없는 영역이어서 주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업황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냥 많이 내렸으니까 오를 거야 라고 단순하게 보는 논리입니다. 근데 지금 많이 내렸으니까 오를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밀하게 해석이 필요하고 업황을 보는 게 필요해서 오늘 요청들도 많이 왔고 뭐 이런저런 지금 저한테 해주세요 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 컨텐츠를 좀 가지고 왔고 분석을 한 거거든요. 이 2차전지라는 섹터는 캐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면서, 사실 캐즘 등장한 거 그렇게 오래 안 됐고 작년 2분기부터 이미 뭐 섹터가 안 좋아질 건데 너무 오버슈팅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업황을 계속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되니까 진짜로 막 이제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업황이 하락하고 주가가 급락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캐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일시적 수요 둔화. 자, 주목해야 되는 건 일시적입니다. 이 단어가 등장함에 따라서 실제로 업황이 부정적 이슈에 휘둘릴 수 있는 구조가 됐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지난해 말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는 건 좋고 그런데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측면도 있고, 당장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선 선별적으로 필요한 조건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락할 땐 잘 안 들립니다. 사실 이런 얘기들이. 대체적으로 실적이 좋지 않은 것도 맞아요. 전해액이나 동박 뭐 이쪽은 선별적 움직임이 나오고 있긴 해요. 2차전지도 섹터가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뭐 선별적으로 나오고 있긴 한데, 개인들이 많이 보유한 게 뭐예요?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 LG 그룹주, SK 그룹주잖아요. 얘네들이 지속적으로 하락만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거의 1년 가까이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게 뭐 7월부터 그랬으니까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한테도 문자래. DM이나 아니면은 이메일들이 많이 오고 댓글도 엄청 달리잖아요. 그리고 노이즈가 사라질만 하면 새로운 노이즈가 나오고, 이 위에처럼 진짜 온갖 말도 안 되는 악재 만들어내가지고 상승 막히고, 실제 이 기사에서 나오는 관세 인상의 테슬라 가격 인상이 얼마나 이상한 논리인지는 이틀 전 해당 채널에서 전해드린 그 콘텐츠를 보시면 됩니다. 이건 주말에도 제가 잘라서 올려드릴게요. 다만 지금 확인하고 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변곡점이 당장 내일 오는 건 아니겠지만 이 섹터 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기류 변화를 미리 예상을 해보는 건데,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지 지금부터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적 추이를 봐야 되는 거예요. 2023년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올 때, 작년 이제 이맘때죠.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가면서 메탈 가격 급락이 일어났죠. 갑자기 막 빠졌어요. 수요 감소가 급격히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적도 급격하게 악화가 됐습니다. 1분기까지는 호황을 누렸는데 2분기보다 3분기가 실적이 악화가 됐고 4분기가 최악의 상황이었고요. 지난해 재고자산 평가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실제로 에코프로 BM의 2023년도 재고자산 평가 손실만 봐도 1652억 9600억 원에 만원 아니야? 만원이겠지. 만원에 1652억 9,600만, 그러니까 1,653억 수준에 지금 달했습니다. 엄청난 수준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일어난 거예요. 왜? 메탈을 비싸게 사가지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여기서 이제 손실이 난 거죠. 한마디로 내가 컴퓨터 100만 원 주고 사놓고 이거 더 비싸게 팔아야지 샀는데 갑자기 50만 원 되면은 100대 사면은 그거 얼마예요? 도대체 5천만 원 잃어버린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이 나왔죠. 전반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급격히 악화가 됐습니다. 왜 악화됐어요? 작년 1분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메탈 가격도 좋고 뭐 수요 둔화 얘기도 없었고 호시절이에요. 그래서 그때하고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는 분기별 실적 추이 개선 혹은 악화를 보는 게 조금 더 낫다.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이 섹터의 대다수 종목들은 올해 1분기, 지난 4분기 대비 실적이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한 곳들도 있었고요. 적자난다 그랬는데 흑자난 에코프로 BM도 있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잘 나왔죠, 실적이 오히려. 증권가에서는 2분기보다 4분기 정도의 그 개선을 실적 개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분기의 실적 개선은 좀 어렵고 한 4분기 정도 이렇게 좀 넉넉하게 보고 있어요, 증권가에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지난 4분기에서 1분기 개선세를 보인 것과 같은 흐름, 한마디로 지난해 2023년 4분기에서 이번 2024년 1분기로 넘어올 때 흐름은 실적이 개선됐어요, 분기 실적으로. 그래서 이번 1분기부터 다시 2분기로 넘어갈 때에 실적 개선세가 이어진다고 가정을 할 때는 실적 개선세가 꾸준하게 되고요, 수급이 개선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정말 중요한 상황이고요. 벌써부터 1분기는 메탈 가격 상승에 따른 환입 효과에 따라 상승했지만 2분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런 비관론을 내놓는 곳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볼 때는 4분기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분기라고 얘기하는 게 4분기여야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2분기 실적을 보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이게 1분기보다 악화가 되면 진짜 4분기까지 한번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주가는 말씀드리겠지만 그보다 빨리 올라가겠지만요. 주가가 선행을 하니까요. 다만 2분기가 1분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분기 기준으로 업황이 개선이 된다. 그럼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리튬 가격 흐름. 이게 이제 석 달치의 탄산 리튬 가격 추이인데 배터리 업체들의 실적을 높아지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제품 판매 가격이 오르거나 첫 번째, 두 번 판매량이 증가해야 돼요. 판매 가격 증가를 하기 위해서는 광물 가격이 반등해야 됩니다.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할 수밖에, 이걸 반등을 해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88 위안 수준이었습니다. 여기 2월달, 1월, 2월에. 근데 리튬 가격이 올해 반등하면서 110 위안까지 돌파한 뒤에 지금 103.5 위안 부근에서 스테이를 하고 있어요. 현재는 가격이 이제 팔아도 마진이 안 나오는 구간의 상단 부근입니다. 리튬 가격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요 한참 위로 가갖고 한 150달러까지는 좀 치고 올라가 줘야 되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나와야 되는 건 맞아요. 이거는 리튬 가격은 한참 올라가야 돼요, 아직은. 물론 지금부터 올라가는 추세적으로 가면은 분위기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마지노선이에요. 여기보다 더 내려가면 이제 또 마이너스 나는 구간이니까. 그래서 한 150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실적 개선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업계에서의 이 리튬 가격에 대한 그 시기, 반등 시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갈려요. 대체적으로 하반기의 반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배터리 판매량도 늘어나게 될 거고, 그럼 양극재가 들어가니까 양극차 판매도 늘어나고 거기에 주요 그 소재인 원료인 리튬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리튬 가격 봤으니까 첫 번째는 실적의 개선 추이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리튬 가격 봐야 되고, 세 번째는 업황을 봐야 됩니다. 제품의 판매량이 늘어나면 실적이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업황 개선에 달린 거죠. 업황이 좋아져야 많이 팔렸다고 하는 거잖아요. 많이 팔려야 업황이 개선되는 거고.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다고 하는 이유는 IRA 관련 보조금 혜택을 받는 차량이 지금 우리나라 차량들이 늘어났어요. 몇 개로? 31종까지 늘어났습니다. 전체 보조금 받는 차량이 43종인데 이 가운데 한 80%에 달하는 31종이 국내 배터리 3사의 제품들이에요. 연초 15개에서 지금 2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보조금을 받는다는 거는 가격이 저렴해진다는 거죠. 기업들의 이익 마진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건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잖아요. 어디? 미국에서. 미국이 돈을 써가지고 가격을 저렴하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선 땡큐인 거고, 이걸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도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들은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니까, 가격 경쟁력이 좋아지니까 전기차를 내연기관차보다 같은 가격이면 사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수요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고가의 전기차를 저렴해진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선택지가 늘어난 거기 때문에 수요를 늘릴 수 있는 요소예요. 이거는 경제학에서. 최종 소비자 가격이 IRA 보조금을 통해서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겠죠. 당연히 배터리 판매량은 늘어나는 구조.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수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리튬 올라가는 것도 다 이런 구조입니다. 배터리 판매에 긍정적이라면 당연히 거기에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소재 장비들 업체들도 긍정적이라는 단순 계산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건 뭐예요? 하반기에 출시되는 차량들이 지난해 출시 예정이었다가 밀려가지고 지난해 걔네들이 출시가 못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수요 둔화가 일어났던 부분이 있는데, 기대작들이 올해 대다수가 많이 나와요. 리릭도 나오고 이코녹스도 나오고 블레이저도 나오고 아이오닉 9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GM 차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GM 쪽에 이제 밸류 체인이 먼저 좀 주목하셔야 된다. 그리고 스텔란티스 GM 쪽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이건 한 몇 달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컨콜 뒤에. 그래서 이 해당 밸류 체인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계산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왜냐면은 얘네들부터 실적 개선 효과가 우선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GM, 스텔란티스 이쪽으로. 배터리 3사는 최근 1, 4분기 실적 설명회에서 하반기 실차 출시가 많이 예정이 돼 있고 그럼 환경이 개선된다라는 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측면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고 이미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는 상반기에 결정이 돼 있잖아요. 얘네들은 만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신차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 배터리 탑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린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LG화학이 지난번 컨콜에서 양극재 출하량에 대해서 그대로 간다 자신감을 나타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측면인 겁니다. 그래서 중국산 흑연 유해 보조금 뭐 2년 동안 더 받지 못할 것들도 지금 해소가 됐고 한마디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쉽게 말씀드리면은 싸게 뭘 통해서 보조금을 통해 다양한 차종 신차를 구매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선택지가 생기고 그러면서 시장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국내 기업들의 중국 관세 폭탄에 따른 반사이익도 기대할 수가 있겠죠. 지금 ESS만 뭐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그러는데 그건 2년 유예가 됐다고 2026년도부터고요. 그거는 비전기차 부분은 2026년입니다. 이거 이번에 관세 자세히 보면은 뜯어다 보면은 우선은 태양광과 전기차가 움직였죠. 그리고 중국 판매가 어려워지는 BMW나 유럽 차량들의 주가는 폭락했죠. 전기차 태양광뿐만 아니라 배터리 쪽도 반사이익을 얻어요. 그리고 ESS도 반사이익을 얻었어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안 받고 있죠. 배터리만큼은 뭐 중국에 대해서 관세 폭탄이 테슬라 예시를 들면서 문제 있다고 하는데 진짜 반응을 하기 싫은 것 같아. 진짜 이 정도 되면. 근데 관세는 IRA 보조금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잖아요.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거는 굉장히 혜택이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일몰되는 거예요. 이건 보조금을 천년만년 줄 수는 없단 말이죠. 왜 보조금을 줘요? 시장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시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주는 정책인 거예요. 왜냐면 지금 시장이 성장기니까. 관세 부과는 뭐예요? 미국뿐만 아니라 어제 말씀드렸는데 유럽, 캐나다, 영국, 막 튀르키예, 미국 우방국들 중심으로 해서 정도 차이는 있지만 중국 기업들을 막 힘들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중국은 뭘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가 전기차 전략을 써가지고 점유율 확대시켜가지고 다 고사작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왜? 성장기니까. 성장기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 성장기에 IRA 보조금을 통해서 경쟁 국가들의 가격이 같이 다운이 된 상황 속에서 중국만 관세 부과를 통해 가격을 올려버리고 IRA 혜택은 못 받게 하니까 가격 메리트가 없어지면은 이 성장기에서 점유율을 더 이상 늘리지 못하고 점유율은 줄어들게 되고 그 경쟁 관계에 있는 K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게 호재로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거 투자 축소 부분인데 투자 축소가 나오면 이건 악재입니다. 외형 성장세가 주춤해지고 기업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투자자한테 매력을 떨어뜨리고 주가는 하락합니다. 근데 어제 LG엔솔이 1,100억 원을 들여서 미국의 마더 팩토리, 한마디로 이제 엄마 같은 곳 미시간 공장의 업그레이드를 발표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시점에 투자를 해갖고 캐즘을 이기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SDI도 저번에 컨콜 때 얘기했죠. 포스코그룹 역시 어제 장인환 회장이 투자 축소 없다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 없다 라고 직접 밝혔어요. 에코프로는 지금 헝가리 자회사의 949억 원을 시설 투자 목적으로 대여했잖아요. 이거 공시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설비 투자 비용 그대로 지출하는 거에 대한 의지를 밝힌 거고요. LNF도 분기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지금 긴급 캐파 증설 투자가 8월 31일까지 진행 중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투자 축소 없이 캐즘 돌파 의지를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행입니다. 투자 축소 부분도 아직까지는 굉장히 다행이에요. 결국 뭐예요? 이런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을 해야 물린 사람이나 신규 진입자 모두 대응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요. 주목해야 되는 건 하반기 업황 개선 시기의 가늠입니다. 하반기에 위와 같이 업황이 개선이 되고 1분기보다 2분기가 나아지고 3분기, 4분기에 더 나아질 게 확실시가 된다면 주가는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매번 말씀드린 대로 업황 개선이 실제화되면 주가는 이미 올라있을 확률은 100%입니다. 왜? 주가는 업황보다 선행하니까. SK하이닉스 작년, 재작년 보세요. 적자 국면인데도 적자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갑자기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랬죠. 적자 기업인데 저거 왜 오르냐고. 근데 왜? 흑자를 낼 거니까. 그 기대감으로 오르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많이는 안 올라요. 근데 그 기대가 확신으로 변하는 구간에서 주가가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는데 그때 보면 이미 많이 올라있던 게 더 올라가는 거죠.
기대감 충만한 시점에서는 스멀스멀 올라가거나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고요. 주가는 지지부진한 개걸음 장세를 보이긴 하지만 주가가 업황보다 선행하니까.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때 사야 되는 건데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 선뜻 손이 안 나가고. 제일 좋은 건 업황이 회복된 것을 확인한 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점을 확인한 투자자들은 이 10% 더 주고 내 주식 매수하는데 손이 안 나가요. 더 큰 문제는 물려있는 경우가 많은 거고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물린 사람들의 탈출 러시가 구간별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압박이 이 섹터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삼성전자랑 비슷하게 보셔. 많이 샀어요. 올라갈만 하면 그래고 갭으로 뚫고 확 올려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단가는 최대한 낮춰놓는 게 좋고요. 이럴 때 신규 매수자의 영역에서는 하락시 매수 관점을 모아서 평단가 낮게 유지한 뒤에 슈팅이 나오면 수익 극대화시켜버리는, 예. 신규 매수자의 영역에서 뭐라고요? 하락시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모아가지고 평단가를 최대한 낮게 유지한 다음에 업황 개선이 얘기가 나오면 이미 슈팅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 수익을 극대화시켜서 나오는 전략들을 사용을 하면서 지금 전략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현황들 파악을 하셔가지고 쭉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